2011 타경 14157. 이것은 제가 이 추천한 물건은 아닙니다. 부산에 갔더니 강의를 끝나고 한 수강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제가 양평에 땅을 하나 낙찰받은 것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길래 제가 그 사건 번호를 문자로 제 핸드폰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보게끔 된 사건이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은 우리가 특수경매, 땅만 경매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사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면 특수경매는 다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다 있습니다. 자, 보면 토지만 매각이죠. 건물 매각 제외입니다. 근데 여기 봐보면은 이 땅에 건물은 있었다가 허물렸고 거기에 컨테이너를 놓고 가게 비슷한 걸 하고 쓰고 있고 옆집에서 이 땅을 침범하고 있었던 것이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게 왜 건축허가가 안 나나 봤더니 감정평가를 봤더니 이 땅이 여기 앞에 있죠. 786-16이 앞에 가로막고 있죠. 여기다 건물을 지려면은 786-16의 땅 주인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돼. 아, 도로네 이거. 아니 근데 자 보시면 여기 깜장 선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있죠. 네. 이것이 도로예요. 보면 여기 보면 빨간 선으로 돼 있죠. 빨간 선 바깥으로 나와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저게 도로에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빨간 선 안이 도로잖아요, 지금. 빨간 선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 땅 들어가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하는 곳이라니까. 아, 그렇네요. 그렇죠? 자, 이거 사용 승낙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 보십시오.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여기 도로로 돼 있는 거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띄웠죠. 띄웠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도로교육이라고 나와 있죠. 저건 도로로 편입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도로구역으로 안 나타나 있으면 이거는 도로로 편입 안 됐기 때문에 사용승낙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구역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도로로 들어간다? 수용이 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이러면 허가를 날 텐데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그 수강생 중에서 양평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이 땅 때문에 강의를 들어 우리 여기까지 서울까지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 내가 그분한테다가 저거가 내가 보기에는 도로구역이라 돼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축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을 때는 담당자가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더 알아봐달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오기 전에요. 한번 그 양평 군청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왔어요. 왔는데 등기부 등본을 하나 띄어갖고 와갖고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아 이거 잘못 낙찰 받았어요. 땅 주인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데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 입구 땅이 있죠. 786-16 있죠. 소유자가 있죠. 여기 보면 2004년도인가 거래를 해서 900만 원에 샀죠. 그랬죠? 네. 근데 자 보십시오. 이것이 2012년도에 경매가 진행됐죠. 경매가 2012년도에 12월이 되잖아요. 이거 9월 24일이잖아요. 근데 2012년 9월 7일이죠. 9월 7일. 우리가 24일 날 낙찰 받았는데 9월 7일 날 거래가가 얼마에?
7천만 원으로 간다? 바뀌죠. 900만 원짜리가 얼마로 바뀌었죠? 7천만 원으로 바뀌었죠. 경매 낙찰 받기 일주일 전이죠. 누가 알배기 해놓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 담당자 만났더니요. 저 앞에 땅 주인 사용승낙서 받아오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알바기를 해놓은 거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을 잘못 받은 겁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에 땅 주인 사용승낙 말고는 다른 게 없다니 했더니 다른 거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판단해 봤을 때는 아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할 때 봤더니 도로구역으로 편입돼 있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안 해줄 리가 없는 거거든요. 한번 이거는 잘하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는 해결할 수 있겠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도로 때문이라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저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할 때 보고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거를 알았기 때문에 저건 안 해주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내가 알은 거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저 토지 이용계획을 들고 직접 양평군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무턱대고 간 것이 아니라 양평군청에서 무엇 때문에 안 해주는지를 알고 나간 거 아니에요. 저는 준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준비를 하고 가서 이거 왜 건축 허가를 안 낸다고 하십니까? 했더니 이제 벌써 여러 명이 왔었잖아요. 먼저 땅 주인이 한 5번 갔었고 또 우리 공인중개사가 내가 또 왔으니까 먼저 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앞에 땅 주인 사용승낙서 바로 오라고요. 그러길래 내가 여기는 이 땅 주인은 개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도로로 사용돼 있고 도로로 사용돼 있기 때문에 동도로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받기 안 됐다고 양평군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이걸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양평군 담당자가 저한테 말을 실수된 거예요.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여줬잖아요. 조례 이렇게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난 쪽에 있을 때는 도로로 지금 쓰고 있을 때는 사용승낙 없이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 준비를 해갖고 왔으니까 이 담당자가 할 말이 없으니까 저는 조례는 안 보고 법만 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법에 조례 위임한다고 법에 써 있잖아요. 그 얘기 한 겁니다. 이게 턱도 없는 그 담당 공무원이 말 실수를 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말 실수를 한 것이 자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보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옆에 있던 다른 그 공무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붙잡고 절로 좀 가서 얘기합시다 그러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한테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왜냐면 자기 동료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얼른 말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 저하고 얘기합시다.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건데 뭐 이렇게 해서 도로를 지금 쓰이는 거 사용승낙서 자꾸 받아오라니까 그런 거지. 아이고 이걸 우리 건축가에 와서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이건 건설가로 가야지. 다른 과로 어떻게 하나? 떠넘기는 거야. 저하고요 2층에 건설가로 올라가요. 2층에 건설가로 올라갔어. 문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1층 건축가 담당자가 가서 김주사 여기 민원인들이 와 있는데 민원인한테 설명 좀 드려. 이미 1층 건축가에서 나를 데리고 2층 왔을 때는 2층에 있는 공무원이 보게 저 더러운 새끼가 와서 지랄하니까 너한테 떠넘기는구나 알아 몰라. 그런 거 아니야 보면 뻔한 거지. 그러니까 거기 오더니 무슨 일인데 그러길래 이렇게 해서 이거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이거 사용승낙서 받으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거 왔다 그랬더니 그 김주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봤더니 이건 미불용지네 그러더라고. 이건 미불용지군요 그러더라고.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양평군 건설과에서 수용해서 도로를 만드는 주부사가 건설과예요. 근데 그거를 허가를 내준 건 건축과고 수용을 해서 도로를 만든 건 건설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금방 알아. 이건 미불용지네. 자, 미불용지네. 미불용지가 뭔지 아세요? 미불용지가 뭐예요? 이런 겁니다. 도로를 수용을 했죠. 수용을 했으면 감정가에서 보상이 나가죠. 근데 그 보상 가격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합의를 안 하고 안 찾아간 겁니다. 합의가 안 된 겁니다. 보상 가격하고. 그러면 양평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그러면 당신이 감정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먼저 양평군에서 지정한 감정가와 땅 주인이 한 감정가가 둘이서 합쳐서 감정가 지정한 걸 합쳐서 평균으로 나눠서 그걸 다시 제시합니다. 보상가로.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협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그 금액을 양평군에서는 은행에다가 공탁을 시켜버리고 수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거는 이미 협상이 안 돼서 보상은 공탁을 했는데 아직 옛날 이름으로 그대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미불용지인데 미불용지는 이름이 넘어오지 않았어도 보상 가격을 얻어다 공탁을 했죠. 그때는 그 주인은 누구야? 양평군이야. 미불용지네. 근데 뭘 이것을 이렇게 사용수납 받으라고 하죠. 그랬더니 그 건설과 담당 직원이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밑에 건축가 직원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걸 생각을 하고 내가 얘기를 해도 답변을 못 하고 가만히 있어. 근데 그 건설과의 책임자, 책상에 있었던 사람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밑에 건축과에서 성질 들어온 놈을 하나 데리고 와서 얘기하면 저 새끼가 무슨 얘기 하나 하고 신경을 썼다 안 썼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지금 저만큼 그 복사기 있는 만큼 한 6, 7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자기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거기까지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담당자가 답변을 못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이렇게 오더니 한 서너 발짝 이렇게 오더니 그 얘기를 하면은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협조 공문 보내주시면 우리가 무조건 도장 찍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어떡한다? 협조 공문 보내라고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다? 건설과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어떡한다? 건축과에서 보내주면 자기네가 주인으로서 도장 찍어 줄 테니까 하나 이런 얘기죠. 저렇게 미불용지인 경우에 이미 국가 소속이잖아요. 지방자치다. 그러면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해야 돼? 안 받고 그냥 알아서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데 어쩐다? 그렇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 이제 그 건축가 직원이 해결 잘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뭐 해준다면 됐죠. 그러면 안녕히 가시기 바란다고 이제 마중까지 해주는 거예요. 나오면서 내가 전화를 걸었지. 부산에다가.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또 말이 틀리는지 모르니까 아예 지금 허가를 내놓자. 그랬더니 아이고 죄송하지만 그러면 교수님께서 좀 그 허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 바로 그 앞에 건축설계사무소 갔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 가서 여기 앞에 근생으로 허가를 내달라.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786-18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군청하고 협상 끝냈다.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군하고 문제는 내가 해결해 주고 너희들은 도면만 그래서 제출해라. 얼마냐 그랬더니 그건 한 300원 받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조금 전문가다 싶은 생각이 드는지 100만 원 깎아서 200만 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제가 내 거 같으면 200만 원 주죠. 남의 걸 내가 대신하다 보니까 제 체면을 살려서 50만 원만 더 깎아주자 했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150만 원에 계약금 50만 원 나중에 잔금해갖고 여기 있습니다. 현황 측량이 필요할 때는 측량비 별도로 준다. 10년 대신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다. 군과 협의해서 다 끝냈다. 이 얘기를 해서 계약서를 쓰고 부산에다 전화를 걸어서 50만 원 보내라 그랬죠. 50만 원 보냈습니다. 허가가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다 됐다고 했더니 부산에서도 낙찰 받은 사람이 자기는 허가 못 냈던 걸 제가 허가 낼 수 있게끔 했으니까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 한 3, 4일 지나서 건축 설계사무소 전화가 왔어요. 도면 다 그려갖고 접수시켰는데요. 접수시키려고 보니까 거기에 건물은 없는 것 같은데 건축물 관리자는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멸시 신고하지 않아서 건축물 관리자 있는 건물을 멸시 신고하지 않으면 이거 접수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건물을 멸시를 안 해도 접수가 될 때가 있고 멸시를 안 하면 접수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언제는 되냐면 먼저에 있는 건물 주인과 새로 건물을 짓는 주인이 같으잖아요. 같으면은 멸시 신고 안 하고 그냥 받아줍니다. 어차피 자기가 지려면 자기 건물 자기가 허물어야 되니까. 근데 먼저 있던 건물 주인과 새로 허가를 받는 건물 주인이 다르면 반드시 멸시를 해와야지 허가를 내주지 먼저 번에 있던 그 건물이 그대로 살아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건물은 없었는데 서류상에 건축물 관장은 살아있으니까 건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멸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서류를 멸시를 시키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보고 하라고 못하고 제가 갔죠. 용문면에 가서 멸시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멸시 신고서 용지를 하나 주더라고. 여기다 써서 번지수하고 다 써서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번지수 다 써갖고 멸시해달라고 그런다. 제출했더니 서류를 접수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신분증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신분증 줬죠. 그때 이렇게 신분증하고 멸시 신고서하고 다 서류를 보더니 저한테 지금 멸시 신고하러 오신 분은 땅 주인도 아니고 건물 주인도 아니네요. 건물 주인은 아니더라도 땅 주인 멸시 신고라면 우리가 받아줍니다. 근데 우리 민원인님은 땅 주인도 아니고 건물 주인도 아니고 제3자인데 이걸 왜 멸시를 하러 왔습니까? 그래서 내가 땅 주인을 대신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면 대신하러 왔을 때는 땅 주인한테 위임장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아주 설명해 주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제가 부산에다 전화를 걸어서 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주고 나한테다가 이 건물 멸시를 위임한다 하는 걸 위임장을 하나 쓰고 인감증명 첨부해서 등기 우편으로 보내달라. 그러고 된다? 양평에서 또 기냥집에 왔죠. 일주일 있더니 우편이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편물을 들고 용문면에 다시 가서 멸정서도 같이 쓰고 위임장 받아왔다 했더니 다 보더니 아 이게 됐습니다 하고 받아주더라고. 얼마나 된 겁니까 했더니 아 일주일 안에는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다 끝나는구나 했더니 3일인가 4일 있다가 그 용문면 담당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멸시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은 없는데 현장에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것이 있거든요. 컨테이너를 든다? 치워주셔야지 멸시를 해드립니다. 자, 저 컨테이너가 지금 이 사진이 찍었을 땐 저게 있었는데 저 앞에 있는 컨테이너 앞에다가 이 간판만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집처럼 앞에.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사실 앞에 거 없고 컨테이너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컨테이너를 중기 사무실로 쓰고 있다가 경매로 낙찰되는 거 보고 뜯어서 이사를 간 거야.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주인이 누군지 연락처를 알아, 전화번호를 알아. 치워야 된대. 그럼 저걸 어떻게 치워야 돼? 저 치우는 방법. 지게차로 옮겨놓으면 되죠. 남의 물건을 그냥 옮기면 됩니까? 옮기는 건 관계없잖아요. 어디다 옮겨? 길바닥에다? 바로 옆을 찍어.
옆 필지는 전부 다 건물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가 우리 낙찰을 받다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두 번 하는데 제일 먼저 못하냐면 거기다가 통고서를 써붙입니다. 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인데 컨테이너 주인은 연락 바랍니다. 써놓고 며칠 기다렸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입증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몇 월 며칠 했다는 걸 내놓고 한두 달 기다렸다가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사람 입증하에 물품 보관소로 옮겨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통보서를 써붙이면 웬만하면 연락이 옵니다. 안 올 때는 그렇게 하는데 거짓 연락이 왔어요, 여태까지는. 근데 저걸 찾아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부산에다 전화를 걸어서 컨테이너를 치워야 되겠는데 컨테이너를 주인이 누군지 혹시 아는지 알고 있냐 했더니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이 건물 바로 길 건너 맞은편에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 주인이 이 땅을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 10만 원씩 받고 이 주차장을 빌려주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혹시 물어보면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알아보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한 2시간 있다 전화가 왔어. 거기가 중기 사무실이었었고 중기 사무실 그 누구가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고 전화번호 알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치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울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다. 가봤더니 한 열흘 동안 있다가 보니까 안 치웠길래 다시 전화했죠. 그랬더니 뭐 그 중기가 뭐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그렇다고 다음 주일엔 꼭 치운다 그랬대. 또 기다렸죠. 그랬더니 치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시 치운 것을 확인하고 용문면 담당자한테다 전화를 했죠. 다시 컨테이너 치웠으니까 멸시신고 처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담당자 말이 죄송합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갖고 제가 양평군으로 왔고 그쪽에 다른 사람이 오는데 그 다른 사람 오는 사람 전화번호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가 인수인계 다 했으니까 그 사람하고 통화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제가 지금 양평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인수인계가 덜 끝나서 다음 주나 되면 제가 용문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해드릴 테니까 꼭 해드리니까 염려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 일주일 기다렸어요. 그리고 설계사한테 전화했어. 며칠 됐냐 그랬더니 안 됐습니다. 다시 전화했어. 내가 또 그 새로 온 사람한테다가 멸실 신고 다음 주에 해준다는데 여태까지 기다리는데 왜 안 해주냐 했더니 그거 안 됐다고요? 이상하네. 내가 뭐 이번 주에 처리해갖고 그저께 그 군에다가 갖다 줬는데 왜 안 됐지? 그쪽에 군 담당자가 누구니까요? 거기다 한번 전화 걸어보세요. 또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군 담당자한테 또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여자가 받더라고. 양평군 용문면 노두고 박대성 씨 대리인 이종실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자도 내가 서류를 봤는데 전화를 막 하려고 했더니 했네? 왜요? 봤더니 여기 멸시 신고서가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종실 씨는 토지주 대리인 아닙니까? 건물 주인이 신청할 때는 멸시 신청서고요. 토지주가 신청할 때는 멸시 요청서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멸시 신고서에다가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멸시 요청서에다가 다시 써서 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동네나 가까우면 뭐 근데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설계사입니다. 전화했죠. 이렇게 해서 멸시 신고 다 끝나서 넘어왔는데 땅 주인이 하면은 멸시 요청서인데 멸시 신고서로 서류를 잘못 썼다고 하니까 그 좀 어떻게 나 대신 가서 좀 해주세요 했더니 설계사무실에 있는 것이 그 정도라면 내가 가서 처리할 수 있죠. 알았습니다. 제가 처리할게요. 그래갖고 된다. 설계사무실 들어가서 해갖고 한 일주일 있다 갔더니 건축허가 났습니다. 건축허가 났습니다. 허가증 찾아가시라고 연락이 왔어요. 건축허가 났습니다. 허가증 찾아가시오. 무슨 얘기죠? 돈 갖고 와라, 잔금 갖고 와라 이 얘기 아닙니까?
갔더니 허가증을 찾아놓고 있더라고. 주더라고.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하고 주는 거는 돈 내놔라 이거죠. 그 자리에서 내가 전화를 해서 허가 났으니까 등다 그 100만 원 입금시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100만 원 입금시켜. 입금됐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자, 여기서 내가 허가를 받으려고 그런 거야? 허가를 죽이지 말아야 돼. 허가를 죽이지 말아야 되죠. 허가를 이거를 안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착공계를 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 허가를 잔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는 것이 이걸 착공계를 내서 허가를 죽이지 말자. 그랬더니 교수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착공계 좀 내주십시오. 그래 설계사무실 하나가 착공계 좀 내줘요. 그랬더니 그 설계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이거는 보도를 가로질러서 있는 겁니다. 아까 그 땅 있는 것이 뭐였냐면 자동차 도로가 아니라 보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빨간 선 있는 건 자동차고 그 앞에 나머지는 정말 보도로. 그러면 우리가 내 땅에 들어가려면 보도를 가로질러서 우리 땅에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러면 그 보도가 땅 주인이 양평군이죠. 양평군에다가 이 여기를 들어가는 어떻게 한다? 도로 전용 사용 수납을 받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 착공을 하려면 도로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도로 전용 허가 좀 받아서 줘서 해주면 되잖아 그랬더니 죄송한데요. 도로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 전용 허가를 받는 위치를 측량을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측량을 해서 들어가는 거는 우리 건축 설계사무소 안 되고 그건 토목 설계사무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토목 설계사무실에서 만들어 갖고 와야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그러면 여기 설계사무실하고 토목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는 데 있죠? 그랬더니 예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다 전화 걸어주고 내가 간다고 얘기하고 그 토목 설계사무실 어디인지 가르쳐줘 했더니 명함 하나 주고 가르쳐줘 했더니 가르쳐주고 저기 길 건너 어디라고 그러더라고. 전화 걸어놔줘. 갔더니 기다리고 있더라고. 도로 전용 허가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예 무조건 기본이 300이거든요. 기본이 300인데 크든지 작든지 300인데 갔더니 10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또 100만 원도 안 주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알아서 100만 원 줄게. 계약금 얼마? 50만 원 해갖고 일금 100만 원에서 계약금 든다? 50만 원 보내주라고 하고 어떤다? 도로 전용 허가를 받은 거예요. 며칠 있었더니 도로 전용 허가 났으니까 도로 전용 허가 난 서류 가져가십시오 그러더라고. 내가 도로 전용 허가 난 거 나한테 주지 말고 그쪽에 설계사무실 보내주라. 그래서 설계사무실 전화를 걸어갖고 도로 전용 허가 난 거 받아갖고 착공계를 좀 넣어주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들어간다.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건축 허가 받은 거죠. 건축 허가 받았는데 우리 땅은 전부 다죠. 이렇게 다는데 빗금 터서 1이 나눴죠. 1이 나눠져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2는 옆집에서 침범한 땅입니다. 옆집에서 침범을 했기 때문에 내 땅이지만은 옆집에서 침범한 땅 건물이 있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다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잘라가지고 이만큼 잘라갖고 아예 이쪽 뒤쪽하고 앞쪽이 침범이 됐으니까 잘라갖고 이쪽은 빼버리고 이쪽만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냐면 여기 이 땅인데 이 건물하고 이 건물하고 두 개가 침범이 됐거든요. 침범이 됐기 때문에 그걸 잘라갖고 건축허가를 받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허가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은 뭐죠? 허가는 이제 받아놨으니까 저 옆집에서 우리를 침범했으니까 침범한 땅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집이 침범을 했는데 앞집 다시 말하면 이 뒷집도 침범을 하고 이 앞집도 침범을 했어요. 근데 뒷집은 어떤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 내가 이제 낙찰 받았는데 이 뒷집이 비어 있는데 이거를 침범한 거 허물어서 우리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뒷집은 바로 철거해서 땅을 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다투지 않아도 되는데 앞에 이 건물 주인은 어떻게 한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내가 갔습니다. 갔더니 아들하고 엄마하고 사는데 아들이 내가 보기에는 한 45살쯤 되는데 개인 택시 운전을 하더라고요. 내가 마침 갔는데 그 아들이 있더라고. 그 아들한테 만나서 옆에 땅을 낙찰 받은 사람인데 이 건물이 한 2m 정도를 침범한 것 같으니까 이 침범한 걸 어떻게 좀 철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들내미가 뭔 태냐면 아이고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하고는 이 땅은 어머니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하고도 말이 잘 안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어머니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일에서 된다? 아들이지만은 이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엄마를 만났더니 한 80대 되셨어요. 뭔데? 이게 건물이 이게 우리 땅으로 침범됐는데 이 건물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침범된 거 잘라서 어떻게 좀 철거해주고 이렇게 치워주시라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그 노인네가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야.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여태까지 살고 왔는데 그 옆집 땅을 침범했던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개벽다구 같은 소리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당방 나가! 오죽했으면 아들이 우리 어머니 건데 말이 안 통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어머니한테 직접 얘기하지 말았는데 어머니한테 직접 얘기했더니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이 내가 그 낙찰 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길래 건물을 철거하고 지존내는 소송을 어떻게 한다? 해야지 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유정수 법무사한테다 맡길 테니까 그렇게 처리하자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맡겨주십시오. 해갖고 유정수 법무사한테다 소송해서 저 건물을 어떤다? 침범한 거를 철거해라. 철거할 때까지 어떤다? 지원해달라.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는데도 엄마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으니까 무변론 승입니다. 무변론 승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 노인네가 살고 있는데 허물어 못 허물어. 이제 강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내가 판결문에서 봐서 했는데 이 강제 집행해 말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낙찰 받은 우리 수강생이 뭔지 알냐면 교수님 제 고향이 양평이고요. 낸 부산 사람이 왜 양평에 땅을 산다 그랬더니 양평이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산소가 전부 다 그 양평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에서는 웬만만 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다 압니다. 근데 아들인 내가 그 옆집이 우리 땅을 침범했다고 그거를 강제로 철거했다 그러면 저 이제 양평에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강제로 판결문을 받아놨으니까 나중에 노인네가 돌아가시면 뭐 어떻게 할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처리할 테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돌아가시면 어떡해? 근데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래갖고 몇 달 전에 다 찾아가고 철거하고 찾아가고 해놨어. 이게 깨끗해. 그래갖고 나보고 교수님 이거 건물이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뭘로 어떻게 짓까요? 그래갖고 내가 2층짜리로 조립식으로 그 가설 건축물로 짓자. 그래서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낙찰 받은 게 언제죠? 2012년. 예? 지금 몇 년이죠? 그럼 몇 년 됐죠? 낙찰 받고?
7년 만에 돌아가셔갖고 찾은 거예요. 그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상당한 재력가예요. 그리고 저하고 경매 물건을 보고 뭐해도 20억, 30억짜리도 많이 봐요. 그리고 경매 물건 보통 고르는 게 땅도 10억에서 20, 30억짜리 보는 거니까 이 사람은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렇게 노인네가 버텨도 아이고 기다리자 해도 7년 기다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기다렸는데 만약에 저거 한 개만 바라보고 낙찰 받은 사람이면 죽는 거야. 저렇게 해서 끝이 난 사건인데 사실 보면 이 양평 사건에 다 있는 거예요. 건축물 관리사 살아있을 때 내 땅 낙찰 받은 거에 컨테이너에 있는데 주인을 모를 때, 그 다음에 옆 땅이 침범을 했을 때 건축 허가 받은 거, 신고한 거, 내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도로가 있을 때는 전용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전부 다가 그 다음에 내가 땅을 낙찰 받았는데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 땅 주인은 건물을 어떤다? 멸시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도로가 있어도 이 미불용지로 돼 있을 때는 땅 주인한테 사용선을 안 봐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저게 도로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띄워보고 확인한다는, 이게 보면 제가 지금 간단한 게끔 설명을 해줬지만은 저같이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저거 웬만하면 뭐 풀기 쉬운 거가 아닙니다. 제가 다 풀어놓고 났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보면. 다음 주에는, 이번에는 제가 권리 분석에서 실수를 한 거고, 다음 주에는 권리 분석에서는 실수를 한 것이 없는데, 현장 답사를 가봤을 때 문제를 눈치를 채고 낙찰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건데, 현장 답사를 가보고도 눈치를 채지 못해서 실수했던 것이 있습니다, 보면. 다음 주에는 현장 답사를 간 다음에 실수한 거, 그 다음 주는 협상에서 실수한 거, 마지막 주는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 이걸 가지고 순서에 의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십시오.